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동시효과 한 5분 남았는데요. 어제 날렸죠. 그래도 삼성전자 마이너스 500원 선방했습니다. 시장에 또 다른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정치 일정이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생겼어요. 시장과는 상관없는, 상관 있다고 해야 되겠죠.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가장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는 지금 숏을 권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을 팔란 얘기겠죠. 굉장히 큰 리스크가 커졌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탄핵 정국으로 갈 수도 있고 헌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낙폭도 컸었는데 더 내려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건지 먼저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세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 대표 1994년에 증권사 입사해서 24년 동안 지점에 있었습니다. 12년을 PB 생활을 했어요. IMF도 겪었고 많은 위기도 겪었고 그동안 탄핵 정국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경험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노하우로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신입사업 때부터 매매한 종목입니다. 30년을 매매했어요. 노하우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만든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제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일단 플러스가 예상되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반등은 제한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그동안의 낙폭이 컸습니다. 주봉, 월봉입니다. 차트가 다 깨졌죠. 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전이 이렇게 된 거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AI 시대를 대응하지 못했어요. HBM, 파운드리 많이 들어보셨죠? 파운드리 TSMC에 뒤쳐져 있고 HBM 하이닉스가 선점했습니다. 삼성전자 굴욕적인데 메모리 반도체 1위에서 2위로 내려왔습니다. HBM 때문에. HBM이 워낙 고수익 상품인데 하이닉스가 여기 집중하면서 수익이 많아졌습니다. 지난번에 분기 매출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매출 17조에 영업이익이 7조입니다. 무려 40% 영업이익률이 났어요. 삼성전자 인텔 꼴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텔, 캘컴이나 애플로 피운설이 돌고 있습니다. 옛날 인텔이 아닙니다. AI 시대를 대응하지 못한 대가죠. 삼성전자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더군다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원달러 환율, 트럼프 당선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문제 때문에, 비상기업 문제 때문에 더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거시적인 환경이 별로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N달러 환율 때문에 또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락 국면에서 똑같은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진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N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작년까지 일본은 제로금리였고 달러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엔화를 대출받아서 달러로 바꿨다며 주식을 샀습니다. 환차익, 주식 차익이 다 났어요.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리죠. 엔화 가치가 올라가 버립니다. 반대로 미국은 금리를 내려버렸고 반도체 주식도 조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환차손 주식 손실. 엔화 가치 등락에 따라서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담보 부족이 발생한 거예요. 빌린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팔았는데 진정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거시적인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 우호적이지 못하고 N달러 환율도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삼성한테는 악재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최근에 보시면요. 외국인들 매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아닙니다. 줄어들 듯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계속 물량을 내놓고 있어요. 순매도 수량이 큽니다. 헤지펀드가 매도하고 있는데 엔캐리 물량 4가지 단계로 매도를 합니다. 처음에 고가 매도, 그 다음에 구간을 정해서 팔고, 세 번째 근저보가, 네 번째 시장가 매도입니다. 지금은 고가 매도와 구간 매도 중간입니다. 그래도 매도하는 폭이, 떨어지는 폭이 크진 않습니다. 두 자리 이상 빠진 적이 없죠. 아직은 단계가 낮다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단계가 바뀔 때마다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바닥 신호. 요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지 여러분의 대응 전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박 대표가
여기에 집중해서 전략 자료를 짰고요. 그리고 여러분 12월 12일 날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컷오프 유칙이라고 그러죠. 내만여의 날.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런 것들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한꺼번에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들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좀 어렵긴 한데요. 일종의 해칭 개념이죠. 해칭 개념인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포지션 때문에 12월 12일까지 등락이 굉장히 클 거로 예상됩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선물과 옵션 포지션, 주식 포지션, 주식 옵션 포지션, 삼성전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겠죠. 외국인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파생 시장에서는 현물 시장 있잖아요. 삼전이 올라간다고 베팅하잖아요. 여긴 내려간다고 베팅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계속 내려간다고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대로. 그러면 옵션 시장에서는 올라간다고 베팅할 수도 있어요. 왜? 해칭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가능성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급격하게 한쪽을 포기해 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여러분. 12월 12일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박 대표가 준비한 전략 자료는 어떤 거냐면요. 선물 옵션 관련 단기적으로 지금 가장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선물 옵션 동시만기 대응 전략입니다. 정치 리스크 변수까지 생겼죠. 얘네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서 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이런 것도 넣어놨고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대응 전략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삼성하고 알로 보내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급한 건 이겁니다. 동시만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현재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파생 포지션 박 대표가 이거 원래 공개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 포지션을 이 리포트 안에 공개해 놨습니다. 한쪽으로 방향이 급격하게 쏠릴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대응해야 돼요. 제가 PB 때부터 만든 모임이 있습니다. 주간 정보회의 매주 합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부터 들은 정보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 상당히 아슬아슬합니다. 한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삼성 알로 보내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삼성 보시면요. 대주주 지분이 삼성생명, 국민연금, 블랙락까지 하면 33%입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 50%. 외국인은 최대 주주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 색깔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파생 포지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전 최근에 나온 이슈들 보시면은요. 오늘 일단 플러스로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삼전 자사주 얘기가 나왔죠.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5천만 주인데 7월 달 이후에 외국인이 판 순매도 수량이 5천만 주입니다. 그 물량 그대로 채워 넣는 건데 3조는 매수를 한 다음에 소각하겠다. 7조는 매수한 다음에 다음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0조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2017년에 한번 했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7년 만에 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확실하게 달라진 게 있어요.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는 거. ROE가 달라졌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굉장히 중요한 재무지표죠. 돈을 투입했을 때 얼마를 돈을 버느냐. 이때 18%입니다. 이때는 자사주 매각 중에도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8%입니다.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떨어지는 중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사주 있잖아요. 이거는 주가를 안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급락을 막을 수 있고. 근데 두 번째 추세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합니다. 어제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20% 30% 빠지는 거를. 근데 추세는 못 바꿔요. 추세를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HBM, 파운드리. 특히 파운드리 분사설, 구조조정, 셧다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HBM 아직 콜 테스트도 통과 못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삼성은. 삼성한테 남은 숙제죠. 여러분들 같은 개인분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77만 명의 평균 단가 7만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7만 원이 매물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 이거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외국인들 이걸 알고 있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7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돌파 안 시키고.
맞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도 지금 팔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7만 원이 뚫기 힘들기 때문에 77만 명의 주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개인 비중은 10%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7만 원대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고 젠슨항 또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HBM 최대 빨리 승인해주겠다. 근데 해야지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조건부 승인만 했잖아요. 삼성 콜 테스트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HBM 이건데요. 이게 그림입니다. 12단짜리입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열 문제가 발생하고 내구성 문제가 발생해요. 이건 해결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어쨌든 삼성은 지금 가장 급한 게 HBM 12단 콜 테스트 통과해서 엔비디아 납품해야 됩니다. 이거 생태계에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엔비디아 세상 아닙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AI 가속기. AI 가속기는 이거냐면 이게 엔비디아 제품인데요. 이건 삼성한테 호재긴 한데 엔비디아가 설계를 잘못해서 TSMC랑 만드는 과정에서 불화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이거 좀 불안하다 그래서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 또 다른 공급망이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삼성전자. 삼성이 내년부터 AI 가속기 출시합니다. 반사익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수급 때문에. CPU, GPU, 아까 그림 보여드렸던 HBM, AI 가속기가 핵심 부품입니다. AI 가속기는 뭐냐면 머신러닝 기능, 가장 중요한 부품이에요. 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께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출시는 하겠지만 삼성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근데 주가 안 움직이죠. 그리고 젠슨항이 다른 업체에 블랙엘 수주를 맡길 수 있다. 이거는 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TSMC 아니면 삼성밖에 못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엔비디아는 슈퍼갑입니다. HBM, 하이닉스가 독점했잖아요. 삼전으로 이원화시키려고 그러고 블랙엘은 TSMC 독점이었어요. 파운드리. 삼전으로 이원화시키고 싶어합니다. 왜? 갑의 입장에서는 벤더를 둘을 만들라는 거죠. 삼전이 최대 수혜주인데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왜? 바로 수급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치 리스크까지 추가된 상황에서 삼성전자 수급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 매도가 멈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HBM, 그 다음에 파운드리. 이 HBM 12단 콜 테스트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블랙에 수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게 최대 관건입니다. 이게 자사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사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정은 시키지만 방향은 바꿀 수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사주 문제는 그겁니다. 주가를 안정을 시키지만 추세를 못 바꾼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HBM 12단 콜 테스트 무조건 통과해서 엔비디아 납품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삼성, 엔비디아 AI 가속기 결함 생겼죠. 내년에 삼성도 출시합니다. 이거 수주해야 돼요. 네 번째 블랙엘, 젠슨항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에 악재가 해소되겠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론 HBM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여러분. 이 만기 때까지 외국인 포지션 이거에 따라 주가가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여러분 대응하셔야 돼요. 박 대표가 그래서 전략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삼성 오늘 보시면은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을 잡기 힘들 겁니다. 당분간 방향성이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략 자료를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팔고 있는 그들 아직은 단계가 높진 않습니다. 그들의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야 돼요. 지금 어느 단계 와 있는지 3단계, 4단계 여기입니다. 1단계 정도 와 있어요. 단계가 더 내려가면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바닥 신호 확인해야 됩니다. 바닥 신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박 대표가 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립니다. 먼저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삼성전자 14.39입니다. 전체 시총에서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 14.39. 박 대표가 1994년부터 30년을 매매를 해봤는데 이게 비중이 13에서 25% 밴드입니다. 20 이상 올라가면 삼성전자 고평가고요. 15 언더로 떨어지게 된 저평가입니다. 지금 15 언더로 떨어졌어요. 첫 번째 신호가 나왔습니다. 시총. 근데 두 번째 신호가 더 중요한데 이게 아직 안 나옵니다.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추이입니다. 여러분. 10월 초에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대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뭐죠 여러분?
공매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매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번째 신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외에 8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 대표가 이 신호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이런 영상 계속 제가 찍고 있는데요. 11월 14일 날 5만 원 깨진 날 처음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진바닥 신호가 나왔다.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이런 영상 계속 찍어달라. 박 대표가 물론 영상을 찍을 겁니다. 신호가 나올 때마다 첫 번째 시총 비중 요게 신호가 나왔어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추가적인 영상 앞으로 계속 찍을 거니까 제 영상 계속 팔로우 해주시고요. 삼성전자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자사주로 안정을 시키겠지만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박 대표 말씀드린 대로 HBM과 콜테스트 그리고 블랙엘 수주가 필요합니다. 삼전 주가를 돌리려면요. HBM 일단 콜테스트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6만 원, 7만 원대까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HBM 주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AI 가속기나 블랙엘 수주하잖아요. 전고점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AI 가속기 그다음에 블랙엘 수주. 제 전망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 대표가 삼성전자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응 전략 자료 아까 만든 거 보여드렸죠.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대응 전략입니다. 외국인 포지션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3158에 8575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박 대표가 전략 자료 보내드립니다. 일단 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호와 패턴에 따라서 매집 전략 세 번째 매도 전략 네 번째 선물 옵션 관련해서 동시 마켓 때까지 전략 외국인 포지션 제가 오픈시켜 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포지션에 따라 제가 전략을 짰어요. 삼성 R로 보내시면 제가 전략 자료 보내드립니다. 저를 꼭 챙기시고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박 대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삼전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밑에 번호 보이시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박 대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무료방입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방.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2차전지 바이오 방산조선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죠?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 대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문자 샘플인데요.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단타방 010-3158-8575 1번 들어오시고 3전은 단타다라는 분이 있는데 이건 단타 안 됩니다, 여러분. 단타는 바닥을 확인하고 완전히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때 잘라먹는 게 단타입니다. 단타는 따로 드릴 테니까 1번 누르고 단타방 들어오시고요. 박 대표가 종목을 발굴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쓰실 텐데 조건 검색식입니다. 제 조건식은 10개 정도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AI 알고리즘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2번 걸러서 박 대표가 종목을 발굴합니다. 어떤 종목? 급등주입니다. 급등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박 대표가 저의 검색식과 알고리즘 통과한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미리 보내드립니다. 저의 조건식 10개 AI 알고리즘. 단타방은 1번 누르고 들어오시는 건데 이건 당일 매매고요. 하루. 그 다음에 급등이라 보내시면 일주일 단위 단기 스윙 종목이 나갑니다. 차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성향에 따라 신청해 주시고 2개 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타방은 1번, 단기 스윙 종목은 급등입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이런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여기 더보기가 있죠. 누르시면 링크가 딱 뜹니다. 이게 바로 설문조사 링크입니다. 이메일에 클릭해 주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 그 다음에 사연 남겨주시고 제출 누르면 끝입니다. 작성 시간은 아마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좀 더 많은 무료 서비스를 드리기 위한 박 대표의 설문조사 더보기 링크 클릭 연락처 이메일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 텔레그램 정보방 단타 종목 중장기 종목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보내주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 좀 더 많은 무료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삼성 R이 썼죠. 12월 12일 선물 만기 때까지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력들의 신호와 패턴에 따라서 바닥 신호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짜놨습니다.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세 번째 1번은 단타방 네 번째 단기 스윙은 급등입니다. 짧게 수익 챙기시면서 삼성은 무조건 들고 가시고요.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정치 일정이 불확실해졌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개별적인 악재도 있지만 거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율이 N달러 환율이 진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내려오고 있죠. 엔킬의 트레이드를 자극할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개헌 문제, 탄핵 문제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그죠? 이런 것들도 결국 정치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이 정치 리스크. 이거 여러분 앞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 일정에 따라서 등락이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이용해서 물량을 또 털기도 하겠죠. 이거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12월 12일까지 외국인들의 만기 포지션에 따라 주가가 등락을 보일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박 대표가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이걸 확보해 놨습니다. 이거에 따라 전략을 짜놨으니까 박 대표의 대응 전략자를 꼭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미리미리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포지션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고 바닥 신호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매수 전략, 분할 매수 전략. 박 대표의 전략 자료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소액주 주고 77만 명입니다. 10%가 안 돼요. 비중이. 3전 비중 중에. 그들의 전략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 선물 옵션 만기가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리 전략 자료 챙겨 놓으시고요.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면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분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박 대표의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 텔레그램 방에도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리스크, 정치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박 대표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